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 많이 기대한 것이 이거예요. 6월과 9월의 모의평가 성적이 수능에서도 그대로 나올까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시카드는 수시 납치를 피하기 위해서 건등홍시 이상은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육모와 구모 결과가 수능에서 똑같이 나오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 점과 관련돼서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6월과 9월에서 성적이 잘 나온 학생은요, 수능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 반대로 기대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수능 결과까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시에서도 모의평가 성적이 수능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의평가라는 것은 여기 아시다시피 예언서로 보지 마시고 진단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똑같다라는 기준을 좀 분명히 좀 잡아두셔야 돼요. 아, 육모와 구모가 수능때 똑같이 나올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적 유지 비율을 비교 단위로 어떻게 잡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목 등급인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국어 또는 수학이 있겠죠. 이 등급이 모두 같은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균 100분위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100분위가 같은 구간에 머무른 것 역시 원점수와 등급이 정확히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의평가와 수능의 일치를 말할 때는 숫자보다 먼저 이 비교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좀 먼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그 점 보셔야 되는데 모의평가와 수능은 똑같이 나온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매우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학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그것은 그다지 신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진학사에서 한번 그 점을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자, 수능이 한 과목도로 흔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최근 전년도 6월 모평이 수능 성적 입력 수험생 2만 3천 거기 27명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지한 학생이 37%였었고 수학은 39.7%가 6월 모평일 수능과 똑같이 등급을 유지한 비율이었습니다. 이를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6월 모평과 수능에서 한 과목의 등급이 같았던 학생은 대략 10명 중 4명 정도였다는 뜻이죠. 근데 반대로 수능에서 등급이 내려간 비율이 있어요. 국어가 43.6%, 수학이 41.5%, 즉 성적이 오른 학생보다 떨어진 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유월평가 성적의 대부분 수능에서 하락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점들의 변수가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수식카드 전략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6월 모평에서 받은 등급 하나만으로 수능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낮게 나와도 끝난 것은 아니고 잘 나와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위치와 남은 5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능을 잘 준비할 것인지 이 점을 보여주는 그러한 6월 목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한 과목이 여러분들 이 한 과목이 주요 영역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성적 유지 비율이 더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공개 분석으로 보면은 국수 탐 등,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 세 개를 봤을 때 전체 육모 평가에 봤던 수능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학생은 약 13%에 불과했어요. 전체로 봤을 때. 현재 이것은 국어, 수학 따로 봤는데 국어, 수학, 탐구 등급 전체를 보게 되면 13%로 나타났어요. 지금 대략 10명 중 1명 정도만 세 영역에서 모두 같은 등급을 받았다는 뜻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국어, 수학, 탐구 가운데 적어도 한 영역에서 등급이 달라졌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수능 당일에 만만치가 않죠. 자, 9월 모평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모평은 또 한 가지 의미 깊은 게 있어요. 9월 모평은 말 그대로 유지가 국수탐 100분위가 26%에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수능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기 때문에
육모보다는 수능 예측력이 더 높은 시험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럼 26%였는데 수능에서 평균 100분위를 따졌을 때요. 평균 100분위를 따졌을 때 평균 100분위 구간에 상승한 학생은 21.8%였습니다. 그 다음 유지는 26.2%였는데 무리 100분위가 하락된 학생은 52.2%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00분위라는 건 본인의 정확한 위치, 모든 이번에 수능에서 본 사람들의 본인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건데 52.2%가 하락이 됐다라는 말이죠. 이 구모 결과만 보더라도 수능에서 비슷한 성적을 유지한 학생은 약 4명 중 1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면 이 수치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점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여기서 26%라는 게 정확히 같은 점수 등급이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00분위를 뭐 95에서 100, 그다음에 95에서 95처럼 5점 단위로 나누었을 때 같은 구간에 머물렀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균 100분위가 94에서 91로 떨어졌더라도 두 성적은 모두 90, 95 구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지를 분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구모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평균 100분위가 비슷한 5점 구간에 머문 학생이 26%였기 때문에 점수와 등급까지 정확한 일치한 비율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서 이건 어디까지 수치를 참고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수능 당일날은 그럴까요? 바로 첫 번째가 경정 식단이 달라집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6월에 들어오는 재수생들과 9월에 들어오는 재수생들과 수능 당일날 들어오는 재수생들 각각 틀립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에는 졸업생이 응시를 합니다.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수능 끝판왕인 반수생이라든지 추가 졸업생들이 더 합류를 해요. 특히 상위권 졸업생의 참여가 늘어나면 재학생의 상대적인 백분의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백원수세 졸업생 얘들이 육모 때는요, 수능 끝판왕들 나오지가 않아요. 수능 끝판왕들은 수능 당일날 나와요, 수능 당일날. 그러다 보니까 6월과 9모 때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하락을 재수생, N수생 탓으로 돌리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구모에도 많은 졸업생이 참여하고 또 실제 성적 변화에도 시험 난이도라든지 과목별 구조라든지 개인의 학습 변화죠. 개인의 학습 변화라면은 학습량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시간 배분 등 여러 요소와 함께 작용해서 하락을 하게 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이 무조건 재수생 때문에 그런 게 물론 재수생이 들어온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학생은 무조건 N수생만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재학생들은 이런 개인의 학습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잡아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능 때는 점수는 같아도 상대 위치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도 수능 당일날에 그다지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로 평가원 시험에 이제 그게 난이도가 좀 달라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문제 배치라든지 특히 한두 문항의 차이가 말 그대로 등급을 바꿔버리거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 지문의 정보량이라든지 문화선지의 판단 난이도라든지 문제 배치에 따라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의 계산량과 준고난도 문항의 배치라든지 선택 과목별 변별력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영어는 물론 절대평가지만 90점이라는 기준, 등급 기준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문제 차이로도 등급이 바꿀 수가 있고요. 특히 탐구에서 변수가 많죠. 왜냐하면 문항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즉, 한 문항을 틀리는 것만으로도 100분위와 등급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평가에서 받은 원점수만으로 수능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되고 시험 난이도가 달라지면 같은 실력의 학생도 전혀 다른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 하나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능 가능성을 과대나 과소평가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능 당일날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모 이외 실력은 계속해서 뭐가 되냐면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적을 바꾸는 것은요. 시간이 아니고 9월 이후의 공부 방식이거든요.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대로 유지하는 학생으로 맘땡이 한번 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그 육모와 구모를 수능 때 그대로 유지했던 학생. 예를 들어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거기 말 그대로 지금 영어가 불영어였었잖아요. 그죠? 진짜 불영어였다 보니까 그래도 안 따라듣는데 그대로 1등을 유지한 학생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게 첫 번째가 오답의 원인을 분류했습니다. 6월과 9월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나서 취약 단원을 압축을 했어요. 취약 단원을 보완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실전 시간 운영을 교정했습니다. 즉, 6월 성적이 잘 나왔다는 이유로 학습 강도를 낮춘다라든지 오답 분석 없이 문제 수만 늘린 학생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출과 실전 모의고사를 반복했습니다. 실전처럼 실전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9월 성적에 지나치게 안심한 학생이 실전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불안하니까 계속 자료만 찾아. 많이 막 공부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추가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틀린 이유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분들 수능 성적표를 봤잖아요. 육모, 구모,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으면 번호 밑에마다 A, B, C, D, E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A, B, C는 틀리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됩니다. A, B, C에서 틀려버려 등급 확 떨어져. 그래서 A, B, C에서 틀리면 거기서 왜 떨어졌는지 분석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 떨어진 학생들은 ABC에서 틀린 학생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ABC를 잡아야 되는 어려운 문제만 집착하면서 6월 성적에 안심하면서 확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평가 유효는 학습 방향으로서 수능 성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육모와 구모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냥 두손두팔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수능은 당연히 실력을 보유하는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실력을 재현하는 겁니다. 즉, 실력을 재현하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수능 때는 긴장 상태거든요. 다 긴장해. 이 긴장 안에서도 본인의 시간 안에 그 역량을, 실력을 꺼내줄 수 있냐라는 점이 정말 중요해요. 자, 모의평가에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수능에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 모의고사에서 아는 문제인데 수능에서 못 풀었어. 이런 불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개념을 몰랐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수능이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신의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안정적으로 재현하는 시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 독서 한 지문에도 지나치게 많이 읽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 이후 문학과 선택 과목까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택을 좀 잘해도 줄 필요가 있어요. 수학에서도 어려운 한 문제 오래 매달리면 뒤에 있는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앞과목에서 좀 흔들려버려.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망쳤어. 국어에서 못 봤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못 봤다는 생각을 쉬는 시간까지 끌고 가버리게 돼요. 그 쉬는 시간까지 끌고 가버리게 되면 다음 과목의 집중력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학업 실력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넘길 수 있는 판단력, 그 다음에 과목별 시간 배분, 반복되는 실수를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긴장 상태에서도 평소 풀이 순서를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때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 함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시험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꺼낼 수 있는가 이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맘때는 육모와 구모에는 실전처럼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맘때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특히 시간 체크까지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상위권도 안전하지 않아. 육모에서 구모에서도 안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진학사 분석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왜 하냐면 올라갈 폭은 작고 내려갈 폭이 너무 컸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국어 1등급 같은 경우는 53%, 수학 1등급 하락은 55.6%, 국어 2등급 하락이 무려 54.2%, 수학 2등급 하락이 무려 52.4%입니다. 상위권의 학생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문제의 실수나 시간 운영 실패만으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권의 학생 핵심 과제는 무조건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맞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한산을 최대한 관리하지. 이 하한산부터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한산을 최대한 관리해주는 것이 우리 상위권은 그래도 수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 제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모의평가 성적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모의평가 성적은 등급이 아니고요. 왜 이 점수가 나왔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먼저 최근 이제 사설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러면 최근 3에서 5년 가장 자주 받은 등급 평가하세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에서 얼마나 성적이 떨어졌는지, 시간 부족으로 놓친 문항수가 얼마나 되는지, 반복되는 실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과목별 점수 편차와 수능 최저 리스크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1번 한번 볼게요. 최근 성적이 2등급, 1등급, 2등급이 떴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럼 이 학생은 1등급이라면 이 학생은 안정적인 1등급이라 간주할 수가 없어요. 현재 실력은 1, 2등급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능 당일에도 투 결과가 모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겠죠. 근데 수시에서 수능 학력 기준 최저 충족 가능성을 판단할 때도 최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시험의 평균 등급과 가장 낮은 성적, 그 다음에 과목별 변동폭을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 성적은 가능성만 보여주는 거고요. 최저 성적은 수능 당일의 위험을 알려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서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완하실 것은 빨리빨리 보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문장은 이제 무엇일까요? 먼저 불안을 자극하는 말보다는 수정 가능한 행동을 제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월 모평은 수능 성적표의 예고편이 아니고 9월 모평은 수능에 가까운 실전 점검 자료이지만 이 역시 최종 성적표는 아닙니다. 즉, 성적표는 예언서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금방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육모에서 수능에서 같은 등급을 유지한 학생은 국어에서 37%, 수학에 39.7%, 약 10명 중 4명이었어요. 근데 국어, 수학, 탐구 세 개가 모두 그대로 유지한 학생은 약 13%로 10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점수가 나왔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개념이 부족했는지, 시간 배분에 실패했는지, 반복되는 실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특히 우리 여학생들, 심리적으로 흔들렸는지, 그리고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성적이 크게 변하는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표는 예언서가 아니라 수능에서 무너질 지점을 알려주는 진단서거든요. 남은 기간에는 목표는 성적의 최고점을 높이는 게 아니고 수능 당일 지켜낼 수 있는 하한선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육모와 구모를 보고 나서 최고점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요. 하지만 우리 맘땡이에서는 항상 그러거든요. 최고점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최대한 떨어질 수 있는 하한선을 높이는 것. 이런 전략으로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이 육모, 구모를 제대로 분석해서 수능 결과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육모, 구모 성적표를 좀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그다음 수능 당일날 그 구모 결과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하한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방송 잘 참조해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맘땡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